소리 잘 들리실까요?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맡게 된 홍은기라고 합니다. 발표는 이미지 처리팀 김병현, 김선옥, 안종식, 이찬영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입니다. 먼저 오늘 논문인 Hierarchical Long-Term Video Frame Prediction Without Supervision에서 다루는 비디오 프리딕션이라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 연구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본 논문의 아키텍처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실험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은 비디오 프리딕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인풋 아웃풋은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프레임부터 특정 시점 t까지의 프레임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시점인 t 플러스 1부터 특정 예측거리인 대문자 t까지의 프레임을 생성해낸 작업이 비디오 프리딕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테니스 준비 동작이 있을 때 그 다음 예측되는 서브 동작을 생성해내는 것이 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디오 프리딕션의 응용 분야로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전방에 있는 보행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이대로 주행을 지속할 경우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오른쪽 그림의 경우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인데요. 영화에서는 예언자들이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서 범죄를 예측했었죠. 이미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IBM 왓슨이 범죄 예측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지 분야 또한 영화처럼은 아니겠지만 CCTV에서 수집한 영상을 토대로 범죄 예측에 활용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연구입니다. 먼저 비디오 프레임 예측은 패치 단위로 예측을 하는 것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픽셀의 움직임을 직접 예측해서 해당 움직임을 반영한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식,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를 구조를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기법들의 문제는 예를 들어 주어진 프레임의 바로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후부터는 모델에서 예측한 프레임을 다시 입력으로 해서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러가 증폭되고 이 사진과 같이 이미지가 블러리해지거나 아예 뭉개져 버리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연구가 저희가 오늘 다루는 논문의 그 이전 연구인 Learning to Generate Long-Term Future via Hierarchical Prediction인데요. 오늘 논문을 소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논문의 상당 부분 제한되었기 때문에 먼저 이 논문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퓨처 프레임 예측을 위해서 Hierarchical Approach를 제안을 했는데요. 그 인퍼런스 스텝을 간단하게 하면은 총 3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컨텍스트 프레임인 x1부터 xt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프레임에 대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로우 레벨의 픽셀이 아닌 하이 레벨의 포즈를 추출해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추출된 포즈 정보를 LSTM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포즈를 바탕으로 미래의 포즈 시퀀스를 예측해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현재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 시점 t의 프레임인 xt, 그리고 그 프레임의 포즈 정보인 pt, 그리고 예측된 포즈 정보인 pt 플러스 n이 있는데요. 이런 xt와 pt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 pt 플러스 n이라는 포즈가 있을 때 이를 이미지로 변환을 하면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는 이미지 유출을 통해서 예측 이미지인 xt 플러스 1을 생성해냅니다. 플러스 n을 생성해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기존 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 연구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측된 프레임에서 다시 한번 프레임을 생성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미지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한 반면에 여기서 이미지 자체는 오로지 관찰된 이미지 XT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포즈만 예측한 다음에 VAN을 사용해서 프레임을 생성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져도 프레임이 뭉개지는 현상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디그레이데이션 문제를 완화했다는 점이 있고 포즈라는 하이레벨 피처를 통해서 영상의 모션 다이내믹스를 효과적으로 포착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계로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지도학습 방식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레이블링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포즈 에스티메이터, LSTM, 비주얼 아날로지 네트워크 이 3가지를 별도로 학습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결국 이전 논문의 문제를 해결한 작업인데요. 이 구조 자체는 이전 논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코더, LSTM 프리딕터, 비주얼 아날로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코더는 현재 프레임 IT를 입력으로 해서
제네럴 피처 벡터인 ET-1을 출력해냅니다. 이전 연구에서 포즈를 추출했던 것과 달리 이제 피처 벡터를 추출한 점이 다른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지도학습 기반으로 학습하는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LSTM 프리딕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시점 t가 이제 현재 시점이거나 그 이전 시점인 경우, 즉 프레임이 관찰된 프레임인 경우, 인코더의 출력을 LSTM에 입력을 해서 그 미래 그 미래 피처인 이 햇 t를 예측을 하고요. 이 관찰되지 않은 프레임의 경우 LSTM의 출력을 다시 LSTM에 넣어서 이 햇 t를 예측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주얼 아날로지 네트워크인데요. 이 VAA는 Deep Visual Analogy Making이라는 논문에서 소개됐습니다. 이는 이미지에 대한 아날로지컬 리즈닝을 구현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만약에 내가 선글라스를 쓴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머릿속에서 기존 얼굴은 이제 기본으로 있고 거기에 선글라스만 착용한 모습을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 이미지 유출을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자는 이제 워드 트랙터나 글로브 같은 워드 인베딩 기법에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킹의 복수형이 s를 붙인 킹스면은 퀸에 s를 붙이면 퀸스겠네, 복수형은 퀸스겠네라고 하는 이런 유추 과정을 퀸 플러스 킹스 마이너스 킹은 이퀄스 퀸즈라는 이런 단순히 벡터 연산으로 통해서 이런 벡터 연산으로 구현한 것처럼 이미지 유추 또한 이제 벡터의 연산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수식은 오른쪽과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프레임 IT와 이에 대한 피처 벡터인 E1, 제가 설명 잘못 드렸네요. 첫 번째 프레임이 I1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피처인 그 E1, 그리고 그 미래의 피처를 예측한 이 햇 T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각각 이제 F 이미지, F 인코더라는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같은 이제 디멘션의 피처 텐서로 바꿔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T를 적용해 주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핵심만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프레임 I1과 그 피처 벡터인 E1을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추가 연산을 수행해 준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예측된 그 피처인 이 햇 T에 더해 준 다음에, 결국에 이제 이 더하고 빼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텐서 상태니까 이거를 다시 이미지로 보관하는 FT 코더를 적용을 해서 이 IT와 마스크 T를 생성해냅니다. 여기서 마스크 T는 이제 게이팅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첫 번째 프레임에서 단순히 카피해도 되는 픽셀과 그렇지 않은 픽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미래 프레임 I 햇 T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단순 전략으로 이제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간의 엘투로스를 최소화하는 엔드-투-엔드 학습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이 이제 인코더에서 출력한 피처 벡터랑 이제 LSTM이 예측한 그 피처 벡터가 같도록 하는 제약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즉, 이 햇 T와 이제 이 T가 같도록 하는 제약을 추가적으로 이제 이 엘투로스를 추가적으로 최소화하는 EPVA라는 그 학습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굉장히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 학습 중에는 이게 학습하고 이제 인퍼런스 할 때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습 중에는 이제 인코더에서 출력한 피처 벡터를 그 VAN에 입력을 해서 예측 프레임을 생성해내고, 이제 인퍼런스 타임에는 이전 벡터에서 예측한 이 햇을 VAN에 입력을 해서 예측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adversarial training 전략인데요. 저자에 따르면 엘투로스는 이제 블러리니스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LSTM이 예측한 피처 벡터 또한 블러리니스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처 벡터 2가 과연 이 LSTM 프리딕터에서 예측한 것인지 아니면 인코더에서 출력한 벡터인지를 판별해내는 LSTM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도입을 해서 성능을 더욱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와 제너레이터 로스를 적용을 해서 adversarial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과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일단 실험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삼각형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토이 데이터셋을 사용한 실험인데요. 평가는 이제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해서 이제 질적으로 이 삼각형 색깔이 알맞은지, 그리고 삼각형 모양이 온전한지 등을 평가했고요.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EPVA가 기존 연구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휴먼 3.6M 데이터셋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어떤 기법이 더 나은지를 질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저자가 제안한 이 EPVA 방식이 기존 연구들보다 우수하고, 또 EPVA의 그 adversarial training을 적용한 방식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person detector evaluation인데요. 이는 모델이 생성한 프레임을 대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했을 때 이 프레임 넘버가, 그 프레임 거리가 늘어날수록 디텍터의 컨피던스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론들은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말씀드린 그 디그레이데이션 문제로 인해서 컨피던스가 떨어지는 반면에 EPVA는 컨피던스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총 3가지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첫 번째는 이제 VAN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그 32프레임이 넘어가면서 성능이 저하됐다는 이제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2E 로스와 EPVA 로스를 결합해서 학습을 했을 때 성능이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컨텍스트 프레임을 이제 기존 5프레임을 컨텍스트로 사용했을 때와 10프레임을 사용했을 때를 비교를 했는데 커다란 성능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과 디스커션입니다. 본 논문은 이전 논문에서 제안한 이 하이아키컬 어프로치의 구성 요소를 조인트 트레이닝 했다는 그 컨트리뷰션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adversarial 트레이닝을 적용해서 추가적인 성능 개선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이제 비디오 프리딕션이라는 태스크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래 프레임 자체가 정답이 되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기 때문에 이 제목에 붙은 without supervision이라는 문구는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지도학습 기반으로 수행한 이전 논문의 맥락에서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이제 여기서 아까 휴먼 데이터셋이 사실 이게 사이즈가 64 x 64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면 좀 다소 작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 팀이 이제 비디오 프리딕션이라는 주제 자체를 처음 다루어 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2018년 논문을 다루게 되었는데, 이제 최근 카이스트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런 시티스케이프나 키티 데이터셋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분야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밸류에이션. 왜냐하면 처음에 예시를 든 게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랑 다르게 손을 갖다 위로 들어가지고 이제 테니스를 치게 되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썼는지, 아니면 뭐 사람이 오른쪽으로 갈 거다, 왼쪽으로 갈 거다 하는 그런 데이터를 썼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그 맨 처음에 나왔던 이 데이터는 이게 이거는 지금 이전 논문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셋이라서 제가 출처를 지금 잘 모르겠네요. 이게 출처는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논문에서 사용한 휴먼 데이터셋은 제가 데이터셋을 전부 다 본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이런 방이나 특정 이제 세팅에서 사람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좀 데이터셋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뭐였죠? 예,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테니스를 갖다가 예시를 들어주셔서 설마 이제 테니스나 골프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셋으로 썼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단순히 방위만 움직이던 데이터를 썼는지 프레딕션 할 때,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에투로스를 사용해서 블러리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네. 이제 adversarial loss를 썼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는 안 됐었어가지고요. 이제 좀 저도 사실 비슷한 문제를 좀 겪고 있어서 좀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adversarial loss를 쓰는 게 왜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adversary loss를 왜 쓰는 게 도움이 되는지. 네, 쓰는 게 블러리니스를 이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는 저도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예. 엘투로스가 네네네. 예, 말씀하세요. 네, 이제 이거를 이해를 adversary loss가 도움이 되는 이유를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 엘투로스에서 블러리니스 이펙트가 발생하는 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제가 리뷰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제가 나중에 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명은 하는데 저도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가 하나 프레임에 대해서 레이턴트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한 프레임에 대한 피처 벡터가 2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